노인성 척추 질환은 노화가 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척추를 이루고 있는 척추 관절의 퇴행, 그 다음에 디스크의 변성, 그 다음에 척추체 자체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척추에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주로 디스크 자체의 돌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디스크 질환, 그 다음에 척추관 협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경성 통증, 그리고 자세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척추 변형 질환이 있겠습니다. 증상은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척추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거라면 요통의 주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디스크 돌출이라든지 척추관 협착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신경성 통증, 대표적인 게 하지 방사통에서 다리가 저리다는 걸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세의 변화, 척추 변성으로 인해서 자세 변화가 생기면 자세성 통증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요통을 전 국민이 한 번 정도 요통을 느낄 수 있는 확률은 9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척추 질환, 대표적인 게 척추 변형이나 변성 같은 질환이 생길 확률은 60세 이상에서 보통 30에서 40%, 70세 이상에서 50에서 65%까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서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건 아마 기대 수명이 더 길고, 그 다음에 호르몬 언밸런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척추의 변화가 남성보다 더 급격하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증상으로 일주일 이상 증상이 지속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때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요통이 점점 진행해서 심화되는 경우에 병원에 내원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리 저림이나 그 다음에 걸을 때 저림으로 인해서 보행 제한이 발생하신다면 병원에 오셔서 한 번 정도는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효과 있습니다. 침술 치료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잘 인정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침술에 관련된 논문들이 꽤 있고요. 급성기 통증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자료도 있기 때문에 침을 맞으시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급성기 통증에 대해서 통증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약물, 물리치료, 그 다음에 통증 조절할 수 있는 최근에는 주사 치료, 신경 주사라든지 아니면 통증 조절을 위한 근육 주사 같은 것들이 개발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통증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증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통증의 악화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때, 또는 진행하는 신경학적 이상, 즉 마비라든지 그 다음에 보행 제한이 생기게 된다면 그때 수술적 치료를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현재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시는 환자분들은 적절한 치료를 적정 기간, 보통 6 내지 12주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복귀가 안 될 정도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의 적응증 대상자가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진행하는 신경학적 이상이 있어서 보행이 되지 않거나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수술의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수술은 아주 간략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관절경 같은 걸 이용해서 아주 간략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 같은 원인 부위만 제거할 수도 있고요. 그 이외에는 변형된 척추를 교정하거나 아니면 척추관을 넓혀주기 위해서 뼈를 잘라주는 절골술 같은 거를 동반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수술은 수술에 따른 위험도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수술 방법, 그 다음에 수술 계획, 그리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 위험도는 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수술적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 수가 있다면 그 위험도는 현격히 낮출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연령은 아직 정확하게 보고된 바는 없지만, 환자의 일단 기대 수명, 그 다음에 수술한 이후의 회복 기간 등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70세 때까지,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는 80대 중반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술하기 전과 수술한 이후의 몸 상태는 많이 틀려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적응 기간 동안에 무리한 활동이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수술한 부위가 잘못된다든지 아니면 수술 부위에 똑같은 병이 재발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6주 내지 3개월까지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급격한 운동, 그 다음에 접촉성 운동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의 활동을 줄이는 거는 재활이나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다 하려고 노력은 하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마다 운동에 대한 경향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저는 남자의 경우에는 에어로빅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여자의 경우는 근력 운동 위주의, 그러니까 헬스클럽에서 헬스 같은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로는 여자는 호르몬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고 해도 근육의 양이나 크기를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그거를 좀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남자의 경우는 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근육이 많고 형성되기가 쉽습니다.
대신에 이제 체지방 같은 것들이 많으실 수 있으니까 체지방 관리를 할 수 있는 위주로 가게 된다면 몸 상태를, 그러니까 노년기를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몸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화라는 걸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제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적절한 통증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오시는 환자분들이 나는 약을 먹지 않을 거야. 나는 진통제 이 약은 먹지 않겠어. 단순히 통증만 조절할 거면 약을 안 먹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노화라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은 이제 손상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통증 조절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근력 운동,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위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조절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늙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척추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못해서 얻는 불편감이나 그 다음에 우울감 같은 것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약은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만 드시는 거고 중간에 끊을 수도 있고 본인이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할 때는 아플 때는 약을 드셔서 통증 조절하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약을 더 드실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조절이 잘 되시는 편이니 그때는 약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약을 끊는 방향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매체에서 다양한 운동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운동 방법들이 대부분 20대나 40대를 위주로 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65세 이상의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운동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하를 과하게 가하는 운동보다는 몸에 힘을 써서 지지하는 운동 같은 것들이 좋은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건 이제 프랭크처럼 한 자세를 유지해서 근력을 유지해주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목표도 근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속에서 걷거나 아니면은 보폭을 좀 빠르게 해서 좀 빨리 걷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그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운동이 아닌가 합니다. 여자분들은 이제 폐경이 되시면, 그러니까 폐경하고 보통 5 내지 10년 정도가 지나시면은 골다공증이 왔는지 검진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폐경 자체로 인해서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 그걸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유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 적절한 시점에서 일단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확인된다면 호르몬 보충제라든지 아니면 골다공증 예방약을 드셔서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적절한 부하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이런 근력 운동이나 아니면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체계적으로 더 남자보다 더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참지 말고 약 드시고 안 아프고 행복한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더 이제 슬퍼지면 우울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것만으로도 우울해요. 근데 거기에 활동까지 못하게 되면 더 우울하고요. 그런 게 생기시면은 그 같이 사는 사람은 가족인데 가족들도 같이 서포트 해주는 가족들이 더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가족 전체가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픈 시점에 안 아파야 돼요. 그러려면은 신체적으로 따라오지 않을 땐 약에 힘을 빌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아픈 상태에서 자신감 있게 운동하시고 쓰시고 나서 경과를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운동을 하시되 본인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활동을 잘 못하시다 보니까 돈을 아끼신다고 이제 본인이 혼자 운동하시고 혼자 평가하고 혼자 만족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이제 대부분 잘못된 운동을 하셔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경제적으로 더 투자를 하시고 본인의 상태를 파악을 하셔서 생활하시는 게 향후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